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끝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를 많이 읽고 쓰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또한 평상시에 시를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평상시에 시에 대해서 잊고 살아왔는데요. 오늘 함께 시의 재미와 시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먼저 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를 대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시 하면 생각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들은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는 참 어려워요,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시는 좀 오글거려요, 선생님. 이게 뭔가 감수성을 드러내야 되다 보니까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시라는 거, 문학이라는 거 참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인생 사는데 어떤 도움을 주죠?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시는 참 위로가 돼요 라고 시에서 위로를 얻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표현이 참 재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따뜻한 것 같아요. 시를 읽으면 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만난 학생들 중에 한 80%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다 다음 말에 공감할 겁니다. 바로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만큼 시에 대한 깊이 있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유는요. 선생님은 다음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시험 문제들 때문이죠. 사실 초, 중, 고까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시라는 것을 접하는 때는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나 문제집에서 가장 많이 접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어 교육도 자꾸 시를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걸 문제로 풀어내고 이런 시간만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시를 대할 때 뭔가 해석해야 되는 것,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딱딱하고 어렵고 나에게 정말 쓸모가 없는 것, 이런 식의 생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국어 수업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쉬는 시간에 어떤 걸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TV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오리지널 시리즈를 본다거나 혹은 웹툰 같은 것들을 즐기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재밌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쉼을 얻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즐기고 시 속에서 재미를 얻으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쉼을 얻길 바라요. 자, 그러면 시라는 걸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즐겨야 하는데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시를 즐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 문제를 풀지 말자고 해놓고 문제를 내니까 좀 역설적이긴 하네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을 사서 읽는다. 두 번째, 소리내서 낭독을 한다. 세 번째, 좋은 시를 필사한다. 필사라는 건 따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직접 시를 짓는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1번부터 4번까지 다른 답들을 생각했을 텐데요. 선생님이 오늘 생각한 답은 4번입니다. 사실 네 가지 다 좋은 방법은 맞고요. 그 중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이 네 번째여서 4번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인들만 시를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를 직접 지을 수 있어요. 창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그 시의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를 지으려면 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시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시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SNS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형태인데요. 짧은 시의 내용이 있고 반전이 되는 제목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잘못된 선택, 뒤늦은 후회.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 혹은 인간의 깊은 후회를 다루고 있는 시 같은데요. 제목을 봤을 땐 내 앞자리만 안 내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아하, 대중교통을 탈 때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유독 늦게 내려서 나보다 뒤에 탄 사람들은 다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만 못 앉는 그런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본문과 제목의 반전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주는 시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시들도 뭐 우리가 평상시에 시라고 많이 부르죠. 삼행시라고 많이 하잖아요. 순두부는 두부보다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삼행시라는 형태도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조금 이렇게 완결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글자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선생님이 낭독해 볼게요. 비밀번호 문현식.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 띠띠 띠띠띠는 아빠. 띠띠띠띠 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띠 띠 띠 띠 띠 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되게 감동적인 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시에서 글자를 쓰지 않고 저렇게 네모나게 표시만 해도 충분히 감동과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시는 다양하다.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정서와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형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시를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저는 도저히 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을 위한 도움말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대상을 붙잡아 그려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 가족, 선생님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 책상, 칠판,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물 혹은 공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주변의 다양한 대상들을 관찰해 보시고 그림 그리듯이 한번 묘사해 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묘사한다는 게 뭘까?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풀꽃돌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백희영 학생이 쓴 시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눈 내린 아침 밖에 나가보니 눈이 쌓여 있다. 풀 위에는 풀만하게, 꽃 위에는 꽃만하게, 들 위에는 돌만하게 눈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풀꽃 돌을 밖에 나가서 관찰하면서 눈 내리는 풍경을 한번 묘사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아주 훌륭한 시가 하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운율도 잘 살아있고요. 또 그 의미도 뭔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죠. 그냥 자기 분수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요? 과하게 욕심부릴 거 없이 자기만하게 살면 되겠지. 이런 다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 그냥 현상들을 그림 그리듯이 한번 쭉쭉쭉 글로 묘사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를 지을 수 있어요. 다음 방법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말을 건네는 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편지 안 써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안녕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야 뭐 이런 말들 하듯이 우리가 편지를 많이 써봤잖아요. 이처럼 편안하게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 김유경 학생이 쓴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선생님. 거기 넌 꿈이 뭐지? 깐깐한 선생님의 말에 순간 고민한다. 그러자 그 몇 초를 못 참고 기다릴 듯 던지는 선생님의 한마디.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 네 진로도 결정 못했니? 날카롭게 퍼지는 잔소리. 하지만 선생님, 제가 고민한 그 몇 초는 없는 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가진 수많은 꿈 중 뭘 꺼내 보여야 할까 고민한 시간입니다. 와,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과의 대화 혹은 선생님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시를 썼더니 한 편의 훌륭한 시가 완성됐습니다. 빠르게 진로를 정하라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잘 나타낸 시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시를 지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상대방, 청자를 한번 정해보시고요. 그 상대방과 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솔직하게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편지 쓰듯이 시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잣말로 내 마음 담아내기. 아까가 상대방과 말을 하듯이 대화하듯이 쓰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일기를 쓰듯이 어떤 상황 속의 자신의 마음들을 한번 편안하게 시로 써보는 거예요. 예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학원 수업 마치고 김진휘. 학원 수업 마치고 집까지 터벅터벅 걸어간다. 나 때문에 잠가놓지 않은 대문을 여니 불이 환하다. 먼저 안방으로 간다. 기다리다 지치신 어머니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주무신다. 텔레비전을 끄고 살포시 문을 닫고 나왔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나니 시계는 1시 반. 핸드폰을 보니 26일 수요일이라 되어 있다. 좀 전만 해도 25일 화요일이었는데 하루를 마친 시각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다. 와, 어떤가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 시를 읽으면서 선생님의 고등학교 시절로 막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 지친 마음, 또 나를 기다려준 엄마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잘 담아낸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학원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온 상황처럼 여러분들만의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히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시를 지어보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식으로 시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두세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셔도 좋아요. 너무 짧게 삼행시처럼 너무 단순하게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자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을 시로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평가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해석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한번 시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여러분들만의 시를 완성해 보시기 바라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참 SNS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텍스트 중심의 SNS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씀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씀이라는 어플은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7시에 글감이 하나씩 제공돼요. 그래서 그 글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
글을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글을 쓰는 글자 수의 제한은 없고요. 언제든지 편집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글을 쓰고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좋아요나 싫어요나 댓글 기능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글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감들을 가지고 글을 써보거나 혹은 그 글의 글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어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글 쓰는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글은요, 많이 써볼수록 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혹시 글솜씨를 좀 늘리고 싶다. 나는 좀 더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친구들, 혹은 나는 오늘 시를 써봤더니 너무 재밌다. 시를 더 많이 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이 어플을 통해서 한 100여 편의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한 수업,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수업은 마치고요. 모두 다 이제 시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시를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본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